직설세관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이 질문 나올지 대비하고 오셨죠? 네. 지난주에 안철수 위원장 출마 안 할 거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네. 일주일만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저는 중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너무 심하게 자학으로 가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은퇴를 드리잖아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와, 이 벼랑 끝대처로 지금 이렇게 닮아가시면 안 되는 식인데. 아니 서로 반대 의견을 얘기해야지 재밌을까봐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자학, 지금은 자기 합리화. 자, 서가번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결국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오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이 판을 좀 흔들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이게 전국 선거거든요. 네. 물론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이고 제일 의미가 큽니다만은, 그래서 서울시장은 나름 재미가 있겠죠. 네. 그런데 판을 흔들 만큼, 이게 판이 없잖아요. 네? 이 바른 미래당에 네. 안철수 외에 그러면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대로 남는다 손쳐도 네.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 만한 후보가 있는지 조금 전에 그런 정도. 그래서 서울시장 정도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크게 판이 흔들릴 만큼 그러지는 않을 거다. 파괴력은 없을 거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출마로 어떤 그런 기대 효과. 지금 사실 당이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이 좀 낮은데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출렁거리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이 없어서 네. 당 안팎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안 나갈 수 없을 거다라고 했듯이 바른미래당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데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서가번 의원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도 한 중간 정도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철수 개인기로 돌파한다는 건 힘들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흥행에는 조금 서울시장 선거가 도움은 됐는데 네. 게다가 김문수까지 나온다니까 표를 또 갈라먹거든요. 벌써 이제 김찍박 나오잖아요. 김문수 찍으면 박원순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 근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지금 대구로 가셨던 분 아닙니까? 지금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서울시장 이제 전력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주소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은 주소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주소가 아니 근데 서울시장 나가려면 6개월 전인가? 그 주소지 이전을 서울 해당 자치단체로 해야 돼요. 자치단체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겠죠. 거론하겠죠. 확인을 해봐야 될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확인하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5045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정두원 의원님 가끔씩은 틀려도 됩니다. 너무 잘 이해하시면 직업을 바꿔야 되니까요. 이렇게 경례성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기운을 차려야겠네요. 좋으시겠네요. 팬도 있으시고요.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그럼 카드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세요? 파괴력이 없죠. 그러니까 대구 꽃밭에 가서도 물론 이제 상대가 김부겸이긴 했지만 패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과거에는 이제 지금 야당의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너무 진짜 방향이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 나와서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김문수 전 지사의 어떤
최근에 그런 행보를 볼 때 그러면 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당신들 부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문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으로 김문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후보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거저거 생각할 여지가 없죠. 김문수라도 나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후보 못 냈으면 홍 대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진들은 본인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김문수 지사는 또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네. 워낙 깨끗하게 정치를 또 하신 분이라서 예. 뭔 돈으로 선거를 하실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죠. 네. 당에서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당에서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 저는 그냥 거의 그러니까 택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택시기사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근데 서울시장 정도 되면 지금 기간도 또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충분히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은 또 예비 후보 등록하고 또 본선거 나가고 이래 하는데 네. 아니 그건 은행들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은행들이 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대출 안 해줘요. 15% 못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15% 못 받죠. 예. 그러면 잠깐만 은행이 그걸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예상 득표를 딱 맞춘다고 해서 대출 안 해줘요. 진짜로? 그럼요. 그 재미난 얘기는 좀만 더 해주세요. 아니 사례가 있어요? 아니 사실 그 MB 그 대통령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지만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의식해서 제일 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축은행 가서 대출을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를 처리해요. 그냥 그게 이제 그 예상 투표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에 휘말리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그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득표율을 얼마나 계산을 하겠어요? 그거 대출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판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이제 각 당 후보들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또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것인데, 자, 안철수 위원장 나오고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군가 후보가 나올 텐데, 여기서 야권 후보 간의 관계 정립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러니까 전체 구도에서 그러니까 구도를 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뜨거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가분 의원님은? 결국 김문수의 중요하죠. 왜냐면은 여당 후보 지금 이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야권에서 김문수, 안철수가 됐는데, 결국 야당의 유일한 후보 안철수라고 지금 아예 선방을 치고 나왔어요. 네. 또 이제 이 독설로 보면은, 또 뒤지지 않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정치권에서 김문수, 전 지사인데, 네. 서로 지금 시장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야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네. 2등이 누구냐. 네. 이 싸움 세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김문수 지사가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냥 탄핵 반대 집회나 박근혜 지지 집회라고 부르라고 누가 그러던데 거기 연단에 올라가서 하는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면 그 선거 결과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친박 청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후보가 없으니까 다 이제 올드보이들, 친박들이 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뿐만 아니라 이인재도 그렇고, 또 누구죠? 김태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당세가 약한 후보가 없고, 더군다나 그 후보들도 이제 지금 당락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이제 당연히 지도부 교체론이 나오죠. 네. 지금 정돈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오늘 뜨거웠던 거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인재, 김태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한다니까 올드보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전효옥 전 의원은 계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또 홍문표 당 사무총장이 발끈을 해가지고 전효옥 전 의원은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좀 낮다. 이렇게 이제 공격까지 했는데 이 광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올드보이가 맞나요, 아닌가요? 올드보이가 나이가 많다는 건 아니고 김태호도 아직도
50대인데요, 뭐. 그리고 김문수 지사도 60대 중반인데, 뭐, 무슨 올드보이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네. 이제 한물간 인사들이다. 피로감이 있는 인사들이다. 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을 했던 박근혜 체제를 적극적으로 호위했던 네. 무사들이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올드보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특히 김문수 지사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따르고 좋아했던 선배인데 네. 그렇게 행보가 180도 바뀔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 저는 지금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쉬었는지. 원래 극에서 극으로 통한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정치하기 전에 정치를 시작을 민중당으로 했어요. 노동운동 오래 하셨고. 예, 노동운동 했고 정치 시작하면서 이재호 의원하고 같이 민중당을 맞아요. 예. 했었다가 이제 이른바 YS 때 현철이 키즈 뭐 이렇게 해서 당시 집권당 신앙 보수로 이제 입문했죠. 네. 그러면서, 지난 이제 급기야는 태극기 부대 최전사로까지 나서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도 그랬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결국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비판하다가, 네.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가면서는 결국은 이 당락보다는 2등 싸움을 하면서, 이게 태극기 부대에 거의 접근하는,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까지 가면서, 결국은 2등을 사수했잖아요. 네.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를 공천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썼던 결국 이 극보수들의 이 표를 통해서 최소한 2등 체면 치레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이고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를 낼 수밖에 나갈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도원 의원께서 이인재 전 의원까지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충청 쪽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인재 카드도 결국은 인물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집어든 카드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의원님. 없었어요.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충청권 특히 충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안희정 쇼커가 있었고 네. 박수현 논란이 있었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중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을 하면 판을 상당 부분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도 왜냐면 판이 출렁했다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네. 또 이제 충청권이 선거에서는 항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에 수도 이제 명시 이론도 나오고 이제 충청권에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국책 사업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월등히 지금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후보가 없으니까 네. 저는 역시 누구죠? 안희정 쇼크는 결코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박수현 후보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네. 또 안희정 지사의 정무부지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희정 카드로 같이 갔었지만은 안희정의 친구라고 했죠. 예. 또 실제로 지금 1위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승조 의원, 사선 네. 의원이거든요. 예. 복귀왕 의원 17대 때 양승조 의원이랑 같이 의원했었죠. 와서 아산시장 지금 재선해서 서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두 분 다 안희정 지지는 아니고 양승조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충남지사는 박수현, 양승조, 복귀왕이 예. 세 사람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물에서 안희정 쇼크라고 해도 양승조나 복귀왕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좀 거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인물 면에서 아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충청은 딱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후보가 나선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정진석 의원이나
뭐 그따 다른 의원들조차도 지금 아예 그냥 나서지조차도 안 하고 또 있으니까. 이인재 후보는요. 예.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피닉제? 예, 그때 아니 모든 당을 다 거쳤어요. 잠깐만 그런가요? 그럼요. 저 신한국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뭐 또 선진당 뭐 하여간 모든 당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살아남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철새라고 하는 우리가 흔한 어떤 비유적 표현도 안 맞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기 그 불사조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저는 충청권에서 결국 그 두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판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간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 여파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아직도 거잖아요. 그 여파가 여전히 세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노한 민심은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가 괴멸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한 건데 그 보수당이 이제 표가 막 나눠졌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렇죠. 또 심지어는 문재인 지지율도 돌아서고 그러지만 제일 많은 부분이 무당파예요. 근데 무당파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권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제일 낮을 겁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가 가기에는 보수가 아니에요. 극보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막말에다가 서로 맨날 내부 싸움하고 이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아주 정을 못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인재 전 의원이 얘기해 나왔으니까 경남까지 가보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경남지사하고 김경수 이제 의원하고 이제 그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민주당이. 근데 지금은 이제 부산은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고 경남이 이제 김경수 후보는 개인 인지도는 낮은 편인데 당세가 강하고 김태호는 당세가 약하지만 인지도가 높고 또 개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거기서 무너지면은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진짜 지도부가 거의 뭐 축출될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기가 결국은 관전 포인트죠. 좀 단순해서 6.13 지방선거에서 딱 한 곳만 꼽으라면 그건 경남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이제 존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만약에 여기서 진다면 홍준표 체제는 바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서가번 의원님. 홍준표 대표가 자기의 신임을 경남지사 선거로 묻겠다. 이렇게 선언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핫한 그 선거구에는 틀림이 없죠. 지난번에 근데 이제 지금 김경수 후보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하셨으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김경수 후보가 맞상대였거든요. 그때 선거가 상당히 지기는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이기긴 했지만 선거가 상당히 팽팽한 선거 전이었고요. 김태호. 홍준표가 아니고. 홍준표하고 붙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래서 팽팽한 선거전을 치렀고 실제로 지난번 홍준표 당대표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번 봤는데 경남 그때 본인 얘기입니다. 직접 제가 들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뭐 나와 의미 없고 김경수가 나가면 우리 당이 해보기 어렵다. 단정적으로 딱 그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할 만큼 오래된 얘기입니다. 누가?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한 두세 달 있다가.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저 같이 그때 뭐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 할 적도 있을 만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김경수 의원은 상당히 그 경남도지사는 다크호스였고 판이 또 많이 흔들렸다. 근데 지금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탄핵 사태 전이잖아요. 선거도 그렇고. 탄핵 후에. 아니. 그 말한 거 말고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경남 민심이 서서히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요인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 동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남 쪽에서 그 경남 민심이 그렇게 변해왔던. 그게 이제 TK 정권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TK 정부고 박근혜 정부는 더더욱 TK 정부죠. 네. 그러니까 이제 PK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소외감을 느낀 거죠. TK와 PK 간의 어떤 실제로 소지역주의. 이제 부산, 경남이 PK가 YS 이후로 이 전국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대권 주자가 맞아요. 없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PK에서 특히 경남에서 표를 상당히 많이 득표를 했고 이번에 이제 급기야 거제도 출신 또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 점들이 있고 또 반해서 야당에 지금 여전히 지금 뭐 도지사감이라고 할 만한 사람조차도 전국적인 뭐 다 차기 대권 주자는 고사하고 그럴 만한 이 감이 없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때 대선 출마 선언을 대구 서문시장 가서 했잖아요. 그때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였어요? 왜 PK를 노리지 않고 TK 쪽으로 갔을까?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길게 보면 더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PK의 어떤 맹주를 그러니까 자기가 포지셔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었겠느냐. 그때는 대선에서 자기가 이긴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네.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야권 제1야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그런 의사표시죠. 그래요? 예. 지금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도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자기 쪽 뭐 창녕도 아니고 네. 창원도 아니고 네. 지금 대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 네. PK들 경남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피해서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아니 지사는 예. 경남에서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도 창녕인데. 그러니까요. 예. 고등학교만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나왔죠. 이건 광역은 아니고요. 창원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도는 의원님. 네.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감이 들어가가지고 자기하고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은 안상수 지금 시장을 떨어뜨렸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사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사감이죠. 갈등은 뭐가 갈등의 있겠어요. 요인은. 만약에 안상수 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면 홍준표 대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후보는 홍준표 대표가 지사일 때 부지사했던 그죠?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공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안상수 현 시장이 생환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생환에 돌아온다는 것은 참 제가 말하기도 뭐하네요. 네. 전 복수혈전인데 네. 좀 복수혈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그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지금 뭐 의원님 분석대로 사감이 개입된 공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감을 개입시킬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왕적 총재니 제왕적 대통령이 그랬는데 지금은 제왕적이란 말 붙이기는 좀 거북스럽고 무슨 조폭적인 총재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근데 좀 이상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창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거든요. 그럼요. 경남도지사 선거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김태호를 낼 수밖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김태호를 낼 수밖에 없는 저런 인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까지 이 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창원이라는 데는 그 마산 진해 창원이 그렇죠. 합쳐져서 결국 경남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전직 시장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가 홍민배 전 시장 이런 분들이 나왔다가 김경수 후보 양보하고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도지사 선거 하자고 했거든요. 창원 선거판도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우세하면 우세했지 지금 불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지금 현직 시장 전 당대표 출신을 저렇게까지 사감으로 내몰아 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해수라는 거잖아요, 자해수. 그리고 지금 자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정두환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정두환 의원님, 네. 이 질문 나올지 대비하고 오셨죠? 네. 지난주에 안철수 위원장 출마 안 할 거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저는
중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너무 심하게 자학으로 가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와, 이 벼랑 끝 대처로 지금 이렇게 닮아가시면 안 되는 식인데. 아니 서로 반대 의견을 얘기해야지 재밌을까봐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자학, 지금은 자기 합리화. 자, 서가분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결국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오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이 판을 좀 흔들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이게 전국 선거거든요. 네. 물론 서울시장 선거가 핵심이고 제일 의미가 큽니다만은, 그래서 서울시장은 나름 재미가 있겠죠. 네. 그런데 판을 흔들 만큼, 이게 판이 없잖아요. 네? 이 바른 미래당에 네. 안철수 외에 그러면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대로 남는다 손 쳐도 네.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 만한 후보가 있는지 조금 전에 그런 정도. 그래서 서울시장 정도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크게 판이 흔들릴 만큼 그러지는 않을 거다. 파괴력은 없을 거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은행이 그걸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예상 득표를 딱딱 맞춘다고. 예, 대출 안 해줘요. 진짜로? 그럼요. 그 재미난 얘기는 좀만 더 해주세요. 아니, 사례가 있어요? 아니 사실 MB 대통령 때도 예. 이제 그때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지만 예.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의식해서 제일 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축은행 가서 대출을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를 처리해요. 그냥 그게 이제 예상 투표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에 휘말리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그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득표율을 얼마나 계산을 하겠어요? 예. 그거 대출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판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이제 각 당 후보들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또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것인데, 자, 안철수 위원장 나오고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군가 후보가 나올 텐데, 여기서 야권 후보 간의 관계 정립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러니까 전체 구도에서 구도를 짜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뜨거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가분 의원님은? 결국 김문수의 중요하죠. 왜냐면은 여당 후보 지금 이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야권에서 김문수, 안철수가 됐는데, 결국 야당의 유일한 후보 안철수라고 지금 아예 선방을 치고 나왔어요. 예. 또 이제 이 독설로 보면은, 또 뒤지지 않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정치권에서 김문수, 전 지사인데, 네. 서로 지금 시장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야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네. 2등이 누구냐. 네. 이 싸움 세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김문수 지사가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냥 탄핵 반대 집회나 박근혜 지지 집회라고 부르라고 누가 그러던데 네. 거기 연단에 올라가서 하는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면 그 선거 결과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친박 청산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도 후보가 없으니까 다 이제 올드보이들, 친박들이 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뿐만 아니라 이인재도 그렇고, 예. 또 누구죠? 김태호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당세가 약한 후보가 없고, 네. 더군다나 그 후보들도 이제 지금 당락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이제 당연히 지도부 교체론이 나오죠. 네. 지금 정돈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오늘 뜨거웠던 거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인재, 김태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전력 공천한다니까 올드보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전효옥 전 의원은 계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또 홍문표 당 사무총장이 발끈을 해가지고 전효옥 전 의원은 그러니까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좀 낮다. 이렇게 이제 공격까지 했는데 이 광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올드보이가 맞나요, 아닌가요? 올드보이가 나이가 많다는 건 아니고 네. 김태호도 아직도 50대인데요, 뭐. 그리고 김문수 지사도 60대 중반인데 뭐 무슨 올드보이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네. 이제 한물간 인사들이다. 피로감이 있는 인사들이다. 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을 했던 박근혜 체제를 적극적으로 호위했던 네. 무사들이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올드보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특히 김문수 지사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따르고 좋아했던 선배인데 네. 그렇게 행보가 180도 바뀔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좋으시겠네요. 팬도 있으시고요.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그럼 카드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세요? 파괴력이 없죠. 그러니까 대구 그 꽃밭에 가서도 물론 이제 상대가 김부겸이긴 했지만 네. 패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과거에는 이제 지금 야당의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너무 진짜 방향이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김문수 전 지사의 어떤 최근에 그런 행보를 볼 때 그러면 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당신들 부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문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으로 김문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후보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거저거 생각할 여지가 없죠. 김문수라도 나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후보 못 냈으면 홍 대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진들은 본인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김문수 지사는 또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네. 워낙 깨끗하게 정치를 또 하신 분이라서 예. 뭔 돈으로 선거를 하실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죠. 네. 당에서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당에서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 저는 그냥 거의 그러니까 택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택시기사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근데 예. 서울시장 정도 되면 지금 기간도 또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충분히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은 또 예비 후보 등록하고 또 본선거 나가고 이래 하는데 네. 아니 그거는 은행들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은행들이 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대출 안 해줘요. 그럼 15% 못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15% 못 받죠. 예. 그러면 장 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출마로 어떤 그런 기대 효과. 지금 사실 당이 출범을 했는데 지지율이 좀 낮은데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출렁거리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이 없어서 네. 당 안팎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안 나갈 수 없을 거다라고 했듯이 바른미래당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데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정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서가본 의원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서도 한 중간 정도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철수 개인기로 돌파한다는 건 힘들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흥행에는 조금 서울시장 선거가 도움은 됐는데 게다가 김문수까지 나온다니까 표를 또 갈라먹거든요. 벌써 이제 김찍박 나오잖아요. 김문수 찍으면 박원순 된다. 그러니까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 근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지금 대구로 가셨던 분 아닙니까? 지금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서울시장 이제 전력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주소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은 주소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주소가 아니 근데 서울시장 나가려면 6개월 전인가?
그 주소지 이전을 서울 그 해당 자치단체로 해야 돼요. 뭐 문제 자치단체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겠죠. 거론하겠죠. 예.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될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확인하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5045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정don우 의원님 가끔씩은 틀려도 됩니다. 너무 잘 이해하시면 직업을 바꿔야 되니까요. 이렇게 경례성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기운을 차려야겠네요.